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공무원들과 학생들이 제주도를 갈 때 70% 이상이 광주공항을 이용한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가까운 군산공항을 놔두고 왜 먼 광주까지 가야 하는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공항 대합실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승객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중 점심시간뿐으로 이유는 하루 단 2차례인 제주행 노선이 오후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어떤 생각일까?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전이나 오후 늦게 있는 것도 괜찮죠. 일찍 가서 하루를 제주도에서 즐길 수 있잖아요. 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또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나마 주말과 휴일, 성수기라도 편수가 늘어나면 나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편 운행하다 보니까 좌석이 만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하고 광주로 가는 사례들이. 오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1박 2일 제주를 갈 경우 잠자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휴가를 하루 더 내고 비싼 호텔에 하루 더 묵어야 그나마 관광지 구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군산 제주행 노선을 이용한 도민은 23만 명에 이릅니다. 5년 만에 승객이 30% 늘었고 탑승률도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증편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항공사나 자치단체 모두 감감무소식입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원주공항처럼 도에서나 시에서 보존을 해주면. 결국 오전 일찍 제주행 노선이 생기지 않는 한 군산공항 이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처럼 오전 항공편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도나 군산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군산공항의 오전 항공편을 늘리는데 걸림돌은 뭔지 알아봤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오후에만 있는 군산공항의 제주행 항공편을 오전으로 늘릴 수는 없을까? 항공사는 먼저 수익률을 걱정합니다. 군산에서 오전에 출발하려면 2-3시간 전에 제주나 다른 공항에서 항공기가 와야 하는데 수요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공항의 경우 오전 9시 이전에 제주행 비행기는 연중 거의 만석입니다. 군산 역시 이른 아침 제주행 노선은 걱정 없지만 반대로 제주에서 군산으로 오는 비행기의 탑승률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왕복 평균 탑승률 70% 정도면 운행이 가능해 자치단체의 차액 보전 의지만 있으면 신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항공기가 군산공항에 밤새 체류할 경우 앞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항공사 측은 승무원의 편의와 비용 문제를 이유로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쯤에 군산공항으로 다시 왔을 때 그 승무원들의 숙박하고 숙식 문제를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주면. 도는 현재 군산공항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조례를 정해 여행사의 승객 1명당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좋지 않은 항공편에 이용객이 거의 없어 애써 만든 조례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항공사들은 오전 증편을 자치단체가 원한다면 원활한 이착륙을 위해 연 2억 5천만 원의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항공사 재정 지원 문제와 또 제주공항 여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편을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나 항공사의 요구가 정확한 만큼 늘어나는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전라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의 적극적인 증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어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교육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인데 김 교육감은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섭니다. 김 교육감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인데 2013년 4급 서기관 인사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 교육감은 작심한 듯 현 정부와 감사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누리예산 갈등을 이유로 문제가 없는 승진 인사를 꼬투리 잡은 것은 누가 봐도 표적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렴한 교육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1%도 단 하나의 먼지도 제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은 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행정국장과 총무과장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김교육감이 근무 성적 순위를 바꾸는 방법으로 승진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의 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감사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다 이번 인사 문제까지 불거져 재판만 하다 임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재판과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학사 일정 등 전북교육의 차질이 없도록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교육감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골목까지 파고든 대기업 도소매점에 맞서 영세상인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게 나들가게 정책인데요.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둘 문을 닫는 곳이 늘면서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주 효자동 원룸촌 골목 상권에 나들가게를 개업한 이상민 씨. 당초 대기업 계열의 편의점을 고려했지만 억대에 달하는 창업 비용 때문에 자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나들가게를 선택했습니다. 자본이란 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조그만하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익숙한 편의점 형태로 시설을 완비하고 물품 구색을 갖추다 보니 이제는 나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대기업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무차별 공세에 맞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추진된 나들가게 정책. 지난 7년간 도내에만 770여 개 동네 슈퍼가 나들가게로 전환했지만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114개 업소는 결국 폐업했고 15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해 20% 가까이 이미 도태됐습니다. 특히 시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청의 선도지역 지정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곳은 전주와 김제, 정읍뿐입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우리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그 사업 예산 내에서 점포의 그 시설 개선이라든지 여기에 대기업 편의점의 다양한 마케팅과 경쟁력을 갖춘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은 나들가게로서는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지켜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사실은 재래시장 지원책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세계 각국의 가위만 모아놓은 가위박물관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한옥마을에도 다양한 이색 박물관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러시아 제국 마지막 황제의 딸 여대공 올가가 소유했던 가위가 화려함을 뽐냅니다. 중세 유럽에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던 황새 가위가 즐겨 쓰였습니다. 지금은 수몰된 용담면 수천리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철제 가위는 천년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지난 마이산 북부 지역에 문을 연 가위박물관은 한국과 동서양의 희귀가위 1,5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포도를 자르는 가위라든지 반숙을 먹을 때 계란 윗부분을 자르는 계란가위라든지 아주 다양한 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도 독특한 물건들을 모아놓은 이색 박물관이 많습니다. 남천교 근처로 자리를 옮긴 부채박물관은 전통도시의 매력을 더하고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모자가 전시된 모자박물관은 벌써 개관 7년째를 맞았습니다. 국내외 희귀 카메라 500여 종을 보유한 카메라 박물관도 독특한 볼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면서 옛날 카메라를 보니까 마치 옛날 카메라로 지금의 모습을 찍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색 박물관 대부분은 사설로 운영되지만 전북 투어 패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경찰서는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61살 임모 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시내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유독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방송하는 시사토론에서는 지난달 전북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5명의 대선 주자들의 당시 답변을 되짚어보고 전북목 찾기와 새만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들의 정책과 소신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국미사가 열렸습니다. 전주교 전주교구청은 어제 저녁 7시 반 전주중앙성당에서 이병호 주교 집전으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참된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16번째 전북도민 총궐기가 열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촛불 집회 열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예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예년 사례를 볼 때 3월 새학기에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상시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가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자제하고 완쾌한 후에 등교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의 토요 국악 초대석이 오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국악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민요와 재즈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의대 관현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제주도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사진 속에 담은 성창호 개인전이 내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군산시 작은 도서관 5개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제29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오늘 남원시 산내면 반선관광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MBC 특강이 오늘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스마트한 자녀 교육법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북현대가 내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2017 K리그 클래식 개막전을 치릅니다. 제4회 부안쌀 천년의 솜씨배 전국 탁구대회가 오늘 부안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출란동호회 난과 함께가 주최하는 난 전시회가 오늘과 내일 농촌진흥청 창조누리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남원 13도 등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